이동의 인수행명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로 많은 분들이 그 심석희 선수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펴고 계시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오늘도 최강병기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얘기하기 전에 오늘부터 유튜브. 네. 예, 보이는 라디오. 예. 근데 저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CCTV 같아요. 그렇네요. 감시당하는 카메라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예. 근데 저기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데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많이 네. 좀 항의를 하시나 봐요. 근데 화면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YTN 보이는 라디오를 치시면 두 개가 뜬다고 그래요. 하나는 까만 화면, 하나는 하얀 화면인데 까만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말만 나오고요. 예, 하얀 화면으로 들어가셔야지 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첫날인가요, 오늘이? 예, 오늘 시범이니까 지금 한 대만 달아놓고요. 네. 조금씩만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하니까 팟빵이나 예스앱 실시간 듣던 분이 다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예, 댓글 창의는 예. 폭발하고 있네요. 네. 앞으로 이게 옷 입는 것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이제 대충 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요.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장 기자님 그냥 대충 와도 돼요. 아니 이제 예.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손수호 변호사님 계시면 제가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옷 입고 온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1부에서 손혜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미투 폭로 두 분과 함께 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심석희 선수가 폭행만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폭행 혐의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심석희 선수가 2차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뒤늦게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공개적으로 이미 상당히 알려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전 세계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직접 전면에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재범 코치한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3명 정도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더 있었는데 이 전재범 코치가 이제 심석희 선수와의 이런 사건이 후에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 폭행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 선수를 무고등의 혐의로 다시 맞고서 이제 역습을 하겠다, 뭐 반격에 들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아마 심 선수로부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심 선수가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용기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4년 동안 혼자서 이걸 계속 감당했어야 되잖아요. 심리적 부분은 상당히 고통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던 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통이 지금까지 있었고, 게다가 지금 고소를 했고 고소한 사실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졌을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한 그런 내용대로 인정되어서 조정 코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사실 심 선수가 받는 그런 고통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심에서 조 코치가 징역 폭력 혐의가 인정이 돼서 상습 상해 등 폭행보다 더 중한 상습 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이게 추가로 이게 고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병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미 상습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 1심 나왔잖아요. 그리고 2심 선고기일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이 진행 단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되고요. 먼저 진행됐던 상습상해 등으로 기소된 재판 계속 2심 선고 일정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고소한 그런 성범죄 부분도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예, 덧붙이자면 항소심이 좀 진행 중이었고 선고가 나기 전이었다면 아마 조금 선고를 미루더라도 이 병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무리를 한다면.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고 공판이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심급이 달라가지고요. 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조재범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 네. 단순 부인 정도를 넘어서 지금 무고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나 그 태블릿 PC의 그 비밀번호 등을 암호 등을 이제 그 적극 제공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흘러나왔어요. 내가 그러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상습상해 재판 2심 선고가 되면 그 후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또 강하게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할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경찰 수사를 받고 거기서 본인의 계속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테고 결국은 그렇죠. 재판 가서 그러면은 다툼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툼을 좀 벌여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 그래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자면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진술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배척당하기도 하는데 예. 아시다시피 그 심 선수가 그 올림픽 한 달여를 남겨두고 그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왜 그랬는지 오히려 설명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보면은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수사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7일 날 심석희 선수가 처음에 이렇게 고소장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뭐 한 달 가까이 경찰이 이걸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재범 코치가 어떤 그 증거를 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 선수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또 다른 혹시 선수들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나와서 증언을 할 텐데, 글쎄요, 이거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사실을 다른 선수가 알았다면은 그때 또 다 얘기가 나왔을 수 아니,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다른 모르니까. 피해자가,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그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가 라커룸 같은 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손형학님께서 장 기자님 멋있다. 정희인님 소멸님 얼굴 소멸 직전. 비아나무이님 작가님 옷 가죽인가요 레자인가요?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예. 가족입니다. 정직한 방송. 가죽입니다. 가죽이고요. 네. 다른 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 전전민님께서 삿포로 가는 열차에서 출석한다고. 여행 중이신 분입니다. 부럽네요. 네. 힐링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네, 또 ESF 다금바리님께서 다금바리. 경제를 모르는 아시아 경기 재수에서 91학번 부산 출신 가평 땅 부자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장용진 기자.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장 기자를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누구세요? 예, 그러게요. 저 가평 땅부자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동영 작가가 자꾸 이렇게 그 헛소문을 퍼뜨리셔가지고 잘못 알려졌는데 아닙니다. 네. 예. 네. 등기부 등본 다음 주에 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봅시다. 유튜버 양혜원 씨 최강병기 시간에 종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해자인 촬영자 모집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가 됐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좀 그 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징역형이 아주 나왔고, 징역형이 이제 아주 상당히 큰 징역형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글쎄요, 이게 혐의는 좀 현재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양혜원 씨 사진을 유포한 혐의 그리고 이제 성추행 혐의인데 둘 다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 유포 행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성추행은 가해자가 본인은 안 했다고 부인한 상태에서 재판에서 그렇죠.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간 건데 어쨌든 두 가지 모두가 인정이 돼서 지금 실형이 나왔는데. 네. 결국은 재판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그 피해자 양혜원 씨의 주장 네, 일관됐다. 진술.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일관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유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반면 이 피고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어요. 내가 유포한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말도 안 된다. 내가 안 했다라고 예.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무고함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예. 양혜원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실장과 주고받은 그런 대화, SNS 대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일자리 또 있나요? 물어보고 빨리 좀 잡아주세요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 도대체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곧 그런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고 주장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네요. 법원 입장에서 법원 오늘 판결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각 피해자, 이제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 양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무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대법원이 썼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성범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그 핵심이 그거예요. 조금 전에 장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약간 좀 통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피하지 않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거나 다음에 멀쩡한 듯이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직장 생활을 했거나 가정 생활을 했어도 성범죄라면은 성범죄 피해자는 그럴 수 있다. 예.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 쪽에서 논란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판결 뭐라 그랬다 다시 한번 얘기해 성인지 줄래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네. 다른 범죄는 그런 감수성이 없나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네. 이야기를 더 기울여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웬만하면 그 배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와 경영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양효원 씨 측 주장을 좀 많이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부분이냐면은 왜 다시 연락을 했느냐, 그리고 먼저 일자리를 잡아달라고 오히려 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신체가 이미 상당히 과도하게 노출이 된 상황에서 자포자기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해자라고 그 불리는 남성도 네. 모집책. 자신의 진술이 네. 일관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각자 자기 말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판사는 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쪽 편을 들어야 되니까요. 1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심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 2심 결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 사실은 이 양효원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던 스튜디오 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스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고소했는데 그 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의 경우에 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고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혜원 씨가 고소를 해서 거기다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런 강제추행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뒤로 미뤄진 상태인데 이번에 1심에서 이렇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양혜원 씨에 대한 무고 인정 가능성은 지금 단계로서는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 작가님 정수리 실컷 보고 있다는 댓글이 많네요. 네. 정수리 부분이 약한데 저 위쪽에서 찍는 바람에 예, 좀 뿌리셔야겠습니다. 걱정이네요. 뭐 흑채를 뿌리든가 좀 해야겠네요. 왜 하필 저기다 천장에다가 CCTV처럼 제가 제일 센터에 있죠. 예.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팟빵 앱으로 에러볼링 두꽃 잎사이로님께서 손수 씨 오늘 하루 바쁩니다. 아침에 채널A 돌직구쇼, 조금 전 MBC 라디오, 지금은 YTN 정면승부, 저녁에는 팟캐스트 3온고전 녹음 맞습니까? 예, 오늘 제가 좀 스케줄 줄줄이 몰아서 방송을 좀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분들 중간에 때문에, 사무실 가서 예. 회의도 2개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지? 저희 회사 직원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경상북도 예천군 의회 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현지 한국인 여행 가이드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이 폭행한 그 예천군 의회 의원이 주장했던 그냥 뭐 살짝 쳤다 멱살을 잡았을 뿐 뭐 이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CCTV를 봤는데 한 1분 8초 정도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CCTV를 보면은 버스 중간쯤 좌석에 앉아있던 이 박종철 군 의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로 오더니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고요. 이 가이드가 얼굴을 숙이고 또 손을 잡는 등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때리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존에 박종철 의원이 손사래를 치다가 손이 좀 닿았다 실수로 또는 뭐 멱살만 잡았을 뿐이다. 손톱에 긁힌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보면 가이드가 폭행을 좀 심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광경을 평소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외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의아하고 또 하나는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그 버스 운전기사와 이 가이드가 911에 신고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다 녹음됐어요. 한 여성 의원이 일단 끊어라. 왜 그러냐. 뭐 말리고 막 그 제어시키고 뭐 자제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오히려 가해를 한 동료 의원을 말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제어시키고 말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큰 비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의원 아마 회장단인 의장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해서 합의를 종용한 그런 부분도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좀 심지어 돈도 모아서 합의금으로 준 거죠. 그렇죠. 그들이. 그 한 시민단체가 폭행 가해자인 자유한국당 박종철 군 의원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미국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게 처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형법 규정에 보면은요, 이제 그 내국인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한 국외범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 폭행이면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니까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 또는 폭행치상. 이렇게 가면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도에 보면은 피도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안경 끼고 있는데 그거 때려가지고 안경이 깨지면서 피부에 박히기도 하고. 이거는 애초에 상해 고의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폭행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해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은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꼭 와서 우리나라 또는 경찰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증거라든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피해자에 대한 뭐 조사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증거물이 확실한 이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박종철 군 의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 폭력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력 전과가 2차례가 전과 2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2차례나 전과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서 상습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습이 있는데도 왜 출마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거리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을 했으니까 나왔겠죠. 네, 그렇죠. 지금 일단 탈당을 했죠. 지금은 탈당했는데. 자유한국당. 탈당했는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람을 공천한 거예요. 공천이라는 게 공직선거법상의 용어로는 이제 정당의 추천입니다. 공천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은 이 사람이 당선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탈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물을 공천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또는 적어도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건 좀 위헌 소지는 사실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과를 이유로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없다. 출마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유권자들이 잘 걸러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뭐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는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 짝대기만 예.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제대로 이게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 왜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전과도 아니고 폭력 전과 그것도 상습적으로 복수로 2번이나 저질렀다 그러면 공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판단을 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과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은 또 해당 정당이 져야죠. 그래서 그 기초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가 됐잖아요. 현실화될 뻔도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기초회에 대해서 한때 이제 정당 공천이 안 되던 때도 있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정당 공천이 된 이유는 이 정당만 없을 뿐이지 특정 정당 사람들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만 기초회가 채워지더라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정당 공천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디가 무엇이 어떤 제도가 과연 정답인지는 현재로서는 참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사람들의 그 후보자들의 상세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게 지금 기초의원이 정말 그 지역에 정말 아주 그 바닥 민심을 잘 알고 또 정말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일꾼인데 사실 지금은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그 당협위원장 의 수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여당 야당을 가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줄 세우기 많이 하죠. 네. 힘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예천군 군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잘못은 이렇게 그 지방 의원이 했는데 예. 의원님이 했는데 왜 부끄러움은 이제 지역민들의 몫이 돼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사퇴하라라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아예 이참에 기초회의를 없애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만 탈당하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이 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2명의 무소속 의원이죠, 지금 현재 다 그 사퇴해도 예. 선거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당이 또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그 예천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행도 폭행입니다만 그 무슨 보도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런 경우는 좀 말이 안 되는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나라 밖에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기초의회에서 기초의회 의원들 중에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인물들이 제법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를 가면서 보면은 참 기초의회 의원은 아무나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